안녕하세요. 4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지금 온라인 강의 쫓아가는 것만 해도 상당히 힘들 텐데 이 4주 끝나면은 예정대로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지금 또 연기한 학교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만약에 어떤 학생도 그 질문을 참 잘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강의를 계속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오늘 수업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저도 좀 답답한 게 오늘 수업은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격 규제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는 건데 제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알지만은 조를 짜서 이게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서로가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말이야. 지금까지 좀 내용이 좀 딱딱하고 그랬으니까 4주차는 이렇게 좀 해보고 5주차는 더 재밌는 거 아니야 6주차 때 아마 재밌는 게 좀 있으니까 좀 학생들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좀 또 연장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학생이 질문한 게 그 이제 과제 비중이 어떠냐 그런데 솔직히 저는 과제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상에는 지금 10%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하고 이제 그걸 갖고 시험에 내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과제 자체는 없고 토론에 참여하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참여도를 좀 보고 이제 점수를 이제 10회가 되고 그 시험 문제 내고 그러니까 결국 20% 반영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길어진다면요 어쩔 수 없이 과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학생들이 과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고 싶은데 4주가 이게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을 텐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4주차에 해당하는 걸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게 아마 제가 또 일방적으로 하고 이게 또 강의 계획서상에 짜놓은 거는 오늘 이제 가격 규제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잘 안 봤거든요. 그냥 앞에서 우리가 뭐 시장이란 이런 거다라고만 하고 우리 제일 중요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해서 다음 이제 5주차 때 본래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앞당겨서 하고 이제 5주 때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때 가서 이제 거꾸로 이제 가격 규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요 이게 늦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과제로 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고 좀 뭐 그거를 과제하던가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던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나서 과제는 공지사항에다 또 올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잘못한 게 뭐냐면은 처음 저기 어떤 학생들이 이제 자꾸 그 공지사항에 올린 거하고 실제 과제 제출기가 달라가지고 혼선을 많이 빚었죠. 그게 사실 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길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켜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제 제출 기간을 단축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하게 일주일 정도 주면은 다른 과제하고 이제 부담감이 좀 덜하게 하려 그랬는데 지금 아마 3주차 나온 것도 좀 기간이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출석 체크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공지사항하고 과제 제출 기간으로 안 틀리도록 할 테니까 딱 맞도록 할 테니까 혼선을 주지 않을 테니까요. 좀 제가 좀 더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보시면 또 지루하더라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시장 가격 규제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데 이 전장에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 가장 기본적인 거 공부했잖아요. 이번 장은 이제 가격 아이고 가격 상한제라는 거하고 가격 하한제라는 거를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가격 상한제를 우리가 최고 가격제라고 가격 하한제를 최저 가격제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상한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 가격을 높게 하는 거구나.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하는 그 가격보다 정부에서 강제로 높게 설정하는 거구나. 상한이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해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한을 정했다는 의미니까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500원에 거래됐다면요. 이게 잘못됐다. 자발적으로 500원에 거래한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옳지가 않다 해서 400원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은 올리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안 돼 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겠다면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사례를 보면 돼요. 이자율 규제는 이건 뭐냐면은 예전에 그림으로 그냥 그리면요. 이게 이렇게 돈에 대한 공급하고 돈에 대한 수요가 있고 여기가 이자율이 있었고 여기 자금량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1,000원 빌리는데 얼마 이렇게 이자율이 서로 정할 거 아니에요. 대부자하고 저기 빌리는 사람하고 저 빌려주는 사람하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합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했죠. 낮게. 이게 가격 상한이에요. 정부에서 규제를 했죠. 그래서 만성적인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권 전매 뭐 제한도 있지만은 분양권 상한제 있죠. 분양권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뭐 30평에 뭐 10억에 분양을 하건 20억에 분양해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비싸다면 안 사잖아요. 그게 시장 경제 논리인데 이거를 강제로 못하게 한 거죠. 이렇게 아파트 새로 지어서 분양을 할 때 뭐 30평을 10억에 거래한다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사니까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A라는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아니 아파트 분양업자들이 분양을 하는데 뭐 30평인데 30억을 받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이 꼭 이 지역에 살아야 될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살잖아요. 난 이 지역에 살고 싶은데 이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낮춤을 못하게 올린 거죠. 이렇게 아니 상한을 두고 이 가격에 거래되게 하라는 거죠. 아 그러면 어때요? 이 가격이 만약에 20억으로 쫓았다면 수요 공급자는 어때요? 좋죠. 이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럴 테고 이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은 이게 적게 만들지.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제 최근에 요새 얘기 나온 걸 한번 사례를 조사해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가격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게 과연 어떤 면을 생각을 했는지. 그럼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지금 이 공공요금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나라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는 알까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은 물가하고 이 실업이라는 게 경제 두 마리 토끼인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물가 안정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치중을 둬요. 물가가 못 올라가게끔. 근데 만약에 공공요금을 올리면 어때요? 정부에서 니들이 올렸는데 우리도 물가 못 올리냐? 가격 못 올리냐? 다 올라가니까. 그럼 소비자 물가라는 게 상승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공공요금을 규제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요금이라든가 지금 전 세계에서 싼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제일 싸거든요.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게 좀 이유가 있는데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가격 상한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부에서 딱 못 올라가게 만든 거죠. 임대료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맞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세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는 전세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나 뭐든지 간에 월세죠. 월세 개념인데 한국만 이제 전세인 건데 우리나라도 월세 있잖아요. 월세를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월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너무 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렇게 놓게 하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이거 임차를 못 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딱 규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와닿는 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이거하고 아마 공공요금 결제 이거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우리가 뭐 전세값 할 때 우리나라는 좀 안 맞잖아요. 이 전세금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천안시의 어디 지역에가 예를 들어서 뭐 평당 뭐 5억에 거래된다 해가지고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안 가면 자기가 안 가면 그만이고 지금 오겠다는 사람 있으면 그게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드물고 이게 좀 많죠. 이자율 규제는 옛날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낮은 가격 구매 가는 거 구매자는 이득이고 판매자는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지 이게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면 알지만은 암표라고 생각하죠. 암거래하는 사람들이 암시장이 많이 발전을 하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 싸게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요만큼 물량이 없으니까 이게 어때요? 이만큼 가격을 높게 부르죠. 그림 몰라도 돼요. 그냥 높게 부르죠. 가격을 높게. 암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암거래 상인들이 생기죠. 우리 저거 있잖아요. 마스크 지금 이게 공적 마스크로 지금 저 바꾸다 보니까 물량을 조절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 가격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필요한 사람은 줄 서기 싫고 그러니까 어때요? 다 100% 지금 공적 거래는 아니지만은 인터넷이나 어떻게 빼돌려 가지고 비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안 맞지만은 만약에 전세금 값을 통제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 값이 20평, 30평대에는 얼마 이상 안 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집주인이? 그럼 외국처럼 어떻게 하냐면은 따지지. 지금도 좀 따지는 사람 있지만 임차인이 애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외국처럼 월세 개념이라 그러면요. 월세를 얼마 이상 올리지 마라. 그러면은 집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다 돈을 따로 받으면 돼.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값 따로 내고. 그죠? 자기 뭐 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면은 주차, 너 당신 차이냐? 차값 따로 내야 돼. 이런 식의 편법으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강제로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강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이렇게 낮은 가격을 하면은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그림 그리기가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람이 많이 사겠구나. 낮은 가격에 규제를 하니까. 그래서 암시장이 생기겠구나. 그 다음에 항상 공급량은 적게 가격을 강제로 낮추니까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사실 이제 원칙대로 했었더라면은 우리가 이걸 갖고 모든 토의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토론이네요. 이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고 이거를 왜 정부에서 굳이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문제점이 여기 저 있었던 걸 깜빡했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암시장 있고 프리미엄이라는 게 재판매 이익이라는 게 그거죠. 물량이 적으니까 자기가 확보했다가 비싸게 판다는 거죠. 프리미엄 받는다는 거예요. 전매랑 비슷하잖아요. 아파트 전매. 옛날 전매 금지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품의 질 저하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뭐 요구하고 이런다. 저질의 주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반대. 우리가 더 와닿는 게 이거네요. 지금 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격 하한제는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수요 공급에 의해서 너무 자유롭게 낮은 가격에 경성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가격 이하로는 이 이상 밑으로는 너희들 안 돼. 높게 매겨.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도 매기라는 거죠. 이게 하한제예요. 한계를 뒀다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게 이것보다도 이거 하면 되죠. 최저임금제. 지금 어 8,300
얼마였죠? 작년에 8,370원이어서 8,520원인가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정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협의가. 이 소비자 단체에서 나오고 이제 이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계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하는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거의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한 3분기, 3분기 지나면 나올걸요. 이 금액이 얼마로인가 나와요.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이제 10,000원이었잖아요. 근데 급속도로 이제 작년에 올림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내 그림을 해도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노동을 공급하려는 사람이고 노동을 수요해요.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여기가 임금이고 여기에 노동량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노동 공급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잖아요. 노동 수요는 기업이나 뭐 음식점 이렇게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당 뭐 쉽게 그냥 몇십 원 하니까 5,000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오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르바이트로 뭐 시간당 5,000원인데 정부에서 이거 갖고는 야 곱하기 하루에 다 8시간 근무하고 곱하기 4달 해봤자 최저 생계비 기본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생계비가 안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무리 수요 공급에 너희들이 사용자가 너무 착취한다. 이렇게 해. 그러니까 더 줘. 8,000원 줘. 아니 9,000원 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최저임금제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 좋은 게 이건데 노동을 사람 어때요? 뽑는 사람은 적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죠. 그러니까 요만큼 이제 나중에 실업이 생기는 건데 초과 공급이라는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은 거 여기 이제 아르바이트 해본 사람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패스트푸드는 시간당 2,000원을 지급까지면 정부가 보기 임금이 높다 판단해서 4,000원 지급하고 법으로 정한 경우 하한제에서는 아르바이트 초과 공급이죠. 왜? 이렇게 1,500원씩 하니까 너도 나도 일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아르바이트 임금이 시장에 자유롭게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냐?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겠지만 예전에 임금수를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예전대로 했더라면은 임금은 적지만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안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리는 바람에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게 뭐 8,520 자꾸 잊어먹네. 이건 8,500원이라 해봐요. 이 금액에서 15시간 이상 하면은 더 줘야 되거든요. 부담이 많이 된다고요, 이게. 이게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상당히 높은데, 요식업 같은 경우는요. 물론, 여기에서 정부에서 이제 사회보험료라든가, 이거 이제, 이거를 지원을 해주죠. 해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원받는 금액보다도요, 주휴수당 안 주고, 신고 안 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또 제한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달에 40시간인가요? 40시간인 거로 아는데 근무하는 게 40시간이 근무하면은 노동청에 신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달을 넘어가면은 또 안 돼요. 4대 보험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때까지 했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은 이 사람 정식 직원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주는 악용을 하죠. 2달만 고용하고 나가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보험료를 이제 포착이 안 되는 거죠. 포착이 안 되게 이거 하면은 다시 이 매출액이나 이렇게 다 나오는데 여러 가지 편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겪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예를 들어서 8,500원이다 그러면은 그냥 아예 9,000원으로 퉁치죠. 그 다음에 주휴수당 안 주고.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주당 15시간 근무하면은 이 주휴수당 하루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으니까 9,000원보다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요? 계산해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이 빗나갔지만은 최저임금제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우리가 3명 고용했다가 2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미국에서는 이게 말이 많은데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근데 경제학자들은 다 반대해요. 이거는 이 시장 논리에 완전히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를 해요. 보통 그 최저임금을 10% 올리면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 10대 고용이 1에서 3%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요, 사실 누가 많이 혜택을 보냐면은 이 지금 저 지방 공단에 가잖아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과 근무도 하고 뭐 하여간 이 요번에 작년에 그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혜택을 제일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 이제 임금 그대로 다 게스트 최저임금 계산해서 다 받다 보니까 물론 이 최저임금이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리면은 이게 기준소득이 돼서 나머지 이제 근로자들의 돈이 올라간다는 걸 알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시장 논리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 찬반이 항상 있지만은 이 대체로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가격 우리가 가격 상한제를 한다든가 하한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안 좋게 봐요. 아까도 봤지만 초과 공급이 생겨 초과 수요가 생긴다는 거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일해야지 그 사회가 최적인데 지금 두 사람만 뽑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안 좋죠. 한 사람은 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득을 보고 있고 높은 임금에. 근데 경제는 이런 걸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따지면 두 개 다 나쁜 제도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경제 원리를 다 벗어나서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공평성을 좀 많이 보는 거예요. 형평성. 저소득층을 위한 형평성을 많이 보면서 효율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일하는 것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많이 개입을 하는 거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이 사적 자치라 그래가지고 서로가 잘 뭐 자기네들끼리 해결할 문제를 국가에서 이렇게 다 개입하는 거를 경제하는 사람들은 다 반대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너무 불공평하니까 어떻게 공평하게 해보려고 그런 정책들이 가격 상한제나 하한제라는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또 오를지 동결이 될지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최근 이제 역대 보면은 그 최저임금 올라간 폭이 자, 올해죠. 올해가 제일 적었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참 여러 이제 각계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만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최저임금제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까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도 말이 많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과제로 낼까 좀 생각 중인데 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답이 여러분들이 써왔어. 어, 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넌 아니야 감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는 해요. 여러분들이 찬성을 했어요 최저임금제 그러면 논리가 맞아야 돼요. 즉 설명이 갑자기 최저임금을 찬성하는 쪽을 하다가 반대하는 쪽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하고 이 얘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게 감점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뭐 이제 이게 또 많이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쓸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도 조금밖에 못 쓰고 그런 건 있잖아요. 그 양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충실도를 봐요. 보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지금 쓰고 논리가 맞는지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논리가 맞으면 돼요.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제도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현실적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좀 알아뒀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잘 기억해 두고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오프라인 만나면 또 한번 얘기해보고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하고 저도 제 의견을 내고 그럴 테니까 그때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쉬었다가 들으시면 돼요. 이제 이 가격 규제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